현재 어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택시 회사가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로봇도 그렇고요. 항공기도 그렇습니다. 바닷속, 그 다음에 땅속 또는 상하수도 건물 들어가도 이동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방식을 미리 명령어를 넣어주면 모르는데도 좌표 숫자를 스스로 짜서 움직입니다. 로봇이나 차량이 장난감도 가능하고요. 이 방식으로 해서 반도체나 모든 통신 구조에 전파를 갖다가 ASR에다 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좌표 숫자로 쏘고 송수신 구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전파에 따라 이렇게 번호를 따라서 어디서 들어오는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 또는 모든 로봇의 정보 이동 명령에도 좌표 숫자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같은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반도체 안이나 어떤 메인보드 이런 거, 그다음 마더보드, 그래픽보드 이런 데에다가 컴퓨터 자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송수 모든 천호가 저게 전기선이든 아니면 통신선이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쪼개고 이렇게 나눠서 어떤 통신선로를 탈지 이것도 결정해 주거나 다시 그것을 어떤 통신선로를 타서 그 정보를 다시 저장했던 것이나 일처리, 정보 연산 했던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재조립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개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로 쪼갠 거를 각각의 통신선로를 타고 이동하거나 여기서 저장 창고, 연산이나 저장하는 데 읽고 쓰기, 그래서 분산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할 때 일련 번호를 줄 수 있고요. 소비자 환경에 따라 암호 설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내도 여기서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 설정을 통해서 선로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현재 데스크탑에 제가 이렇게 같은 동축 케이블 이렇게 안을 이렇게 얇은 통신선으로 바꿔줘가지고 동축 케이블 현재 있는 거를 2개나 3개, 4개, 10개짜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데스크탑에서 10개 회선을 타고 신호를 이렇게 쪼개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물론 보내는 어떤 통신 선로를 타든 상대방에게 보내는 정보는 그래서 같은 목적지만 도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재조립 방식으로 해서 어떤 동영상이 됐든 문서가 됐든 거기서 정보를 재조립한다는 이 방식입니다. 모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을 할 때 정보를 잘게 쪼개서 통신회선, 유선이든 무선이든 여러 개의 통신회선을 통해서 정보를 쪼개서 잘게 쪼개서 보내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거기다가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해킹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송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자체 통신망이나 이게 어떤 남의 통신망, 인터넷망이라든지 남의 통신망을 사용하더라도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탑재하거나 암호 설정을 하거나 해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저장하거나 연산 처리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TV 안에서도 로봇 안에서도 반도체 부품 또는 마더보드나 이런 기판 구조에서도 또는 어떤 차량이나 로봇 안에서도 앞으로는 이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비행체 안에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반도체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잘라가지고 0.0000 이렇게 1 단위로도 가능하다. 반도체 이동 명령, 이렇게 전기의 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에이사레이더 같으면 전파를 동쪽인데 서쪽에서는 방법은 없죠. 정확한 어떤 좌표를 통해 쏘면 전파 성공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는 이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장도 하고 연산도 하고 이 기술 구조를 또 잘게 쪼개 가지고 저장하고 연산 이렇게 통신선로다 그러면 통신선로 10개보다는 100개가 낫죠. 100개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한 군데로 갈 수도 있고 100군데로 갈 수도 있고 100군데 저장 창고 가서 정보를 저장하고 읽고 쓰기 연산 처리해서 다시 취합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번호 탑재하고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정보가 만약에 100개 통신도로를 타고 한 군데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읽고 쓰기 하는 구조가 한 군데라면 100개 통신선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도 작은 단위로 빨리빨리 도축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로 빨리빨리 처리하면 한 군데 저장 창고, 한 군데에서 읽고 쓰기 하는 구조라도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럼 거기 한 군데 목적지에 도착한다. 또는 두 군데, 세 군데도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통신 선로가 100개를 타더라도 두 군데 반도체 이동 명령 타더라도 거기서 창고가 많이 있으면 되잖아요. 목적지, 그렇죠. 창고가 많이 있으면 읽고 쓰기 하는 구조가 대중소로 들어가서 많이 있다. 메모리가 됐다. DRAM, HBM이 됐다. SSD, 그다음에 HD가 숫자가 많으면 한 군데 목적지로 가도 여러 개의 통신 선로를 통해서 잘게 정보를 쪼개서 각각 저장을 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러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때 이제 대중소의 개념을 창고다 그러면 읽고 쓰기 하는 장소다, 연산하는 장소다, 뭐 이런 장소 있잖아요. SSD, HD도 있을 수 있고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일단 각각 따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100개의 컴퓨터다 그러면 회사 내 100개의 컴퓨터에 딱 각각 따로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이렇게 회수해서 재조립하면 되니까요. 암호 설정도 할 수 있고 뭐 지역을 떨어져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앞으로 정보를 쪼개서 잘게 여러 군데 분산하는 이 방법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이 되게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쓸 수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대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혼자 주장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 기술을 다 쓰게 되리라. D램을 제가 짐 켈러라는 분이 AI 칩에서 제 기술을 쓰시던데 엔비디아에서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현대에 있는 어떤 D램을 대중소로 있죠. 소자리를 많이 넣는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또는 물리적인 분할을 통해서 D램이 소자리가 20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거기 정보를 각각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다시 취합 합산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D램이나 GPU나 CPU나 통신칩이나 SSD도 10개. 그 안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 집합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대중소로 가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소자리가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각각 분산해서 저장하고 HDD도 큰 거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미니 구조로 HDD 만들 수 있잖아요. 20개 가지고 각각 저장을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 통제를 위해서 언오프, 전기선 언오프에서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게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요. 캐시 메모리, DRAM, 되게 HBM 이런 것들도 SRAM 그 다음에 어떤 코어도 이렇게 전기를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ALU도 대중소, 레지스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SRAM 사용되면 SRAM, DRAM과 또 HBM, 기타 다른 메모리 반도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SSD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다음 트랜지스터, 그다음 레치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GPS는 레치 구조, 게이트 구조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현재 2개 있는 구조를 소자리로 나눠서 8개로 만들어 10몇 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속도가 빨리 처리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GPU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CPU도 대중소로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원칩으로 들어가거나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에 옆에 떨어져서 이렇게 칩을 더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맞게 만들어서 정보를 나눠주고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그때 이제 일련 번호를 넣어줘야지 다시 조립을 하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도 대중소, 그 다음에 카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간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작은 구조로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D램이나 SRAM, 또는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게 SRAM이니까 HBM에다가 작은 구조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고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미니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가를 맞추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어떤 휘발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SRAM에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리를 많이 넣고 그럼 정보를 분산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한 제 기술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배터리를 탑재해 주거나 캐시 메모리, SRAM, DRAM 이렇게 또 HBM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휘발성을 없애서 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SRAM을 갖다가 태글만큼 넣어주고 거기다가 DRAM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SRAM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SRAM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붙여주는 이런 기술 구조의 제품도 나올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인데 SRAM이나 DRAM을 붙여서 SRAM이나 DRAM을
일부분 들어가고요.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제품도 나오고 속도가 빠르니까 이 기술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미니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SRAM이나 DRAM에다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조금 특을 줘가지고 그것으로도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 차이 때문에 이런 결합한 제품 단가를 맞춰가지고 결합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SRAM이나 이렇게 어떤 DRAM이 특글 들어가고 또는 HBM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랑 결합한다는 거죠. 또는 SRAM을 좀그 특글 들어가고 단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DRAM이나 HBM과 결합한 이런 기술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캐시 메모리인데 캐시 메모리 SRAM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S 메모리에다가 전체는 다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가 많아요. 캐시 메모리가 이미 20개, 10개,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배터리를 전체를 탑재하는 한 그러면 몇 개만 탑재해서 그거를 이제 기억 소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휘발성을 이렇게 극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캐시 메모리에다가 어떤 속도 차이는 있긴 한데 D램을 붙여준다든 결합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D램을 조그맣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D램을 조그맣게 붙여주면 그것도 제품성이 상품성이 있으리라고 생각. D램에다 SRAM을 조금 붙여주는 경우. SRAM에다가 DRAM을 조그맣게 단가 때문에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 때 HBM이 미니로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소자리를 HBM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HBM 현재 진켈러가 GDDR6으로 하던데 엔비디아는 7로 하고 근데 이걸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숫자를 늘리면 단가도 극복할 수 있고 장소도 그렇게 차지하지 않고 숫자가 20개,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으면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뭐 CPU, GPU, DRAM, SRAM,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SSD, HDD 이거를 이렇게 수십 개 단위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AP 개념처럼 CPU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많이 만들고 GPU도 그렇고 또 CPU를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 마더보드 안에 구현하거나 원칩으로 같이 섞어주는 그런 CPU에다가 그런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이걸 수천 개 묶으면 슈퍼컴퓨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슈퍼컴퓨터 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한 10억대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회사별로 각각 자기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남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 100대 묶어갖고 슈퍼컴퓨터 만들어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을 때 저장 용량 그렇게 HDD를 작은 거를 지금 이만하잖아요. HDD가 작은 미니 구조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분산 처리에 저장한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또는 SSD도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20개, 40개, 100개 배치해서 하나의 컴퓨터 안에도 10개, 2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SSD, HDD가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컴퓨터 케이스 없이 이걸 1000개, 이런 구조를 1000개를 SSD가, HDD가 1000개가 있는 CPU도 몇십 개씩 있고 이런 기술 구조를 컴퓨터 케이스 없이 마더보드하고 이렇게 그러시고 그렇게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 1000대로 묶어놓으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전체 정보를 나눠줘서 분산 처리하고 저장하고 읽고 연산하고 기타 다른 일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다 그때 전체 이제 일련 번호가 있어야지 탑재를 하겠죠. 암호 설정도 소비자를 등에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어떤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것은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나 일반 데스크탑, 스마트폰에서도 안 쓰는 그 회사는 전기를 차단시켜 반도체 안에서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 반도체 안에서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또 마더보드라는 건데 배터리를 탑재해서
하다 거기다 전기를 충전하고 충전하면 이제 거기다 일정 기간 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전기 예선에 대기 전력이 없게끔 어플을 시켜버려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